자, 수학하는 꿈 마한곰이다. 이번 시간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쪽에 나오는 프린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제는 경우의 수 프린트에서 7번 문제. 문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숫자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여서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자,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다는 소리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게 전부, 일부 사용하여서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만자리와 일자리가 같은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묻고 있다. 일단 글씨가 좀 날림이니까 칠판에 적은 문제는 그냥 적어놨다라고만 생각하고 문제 자체는 프린트를 보도록 하고, 자, 경우의 수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가장 문제를 푸는 핵심은 뭐냐면은 한 번에 단순하게 곱의 법칙으로 다 곱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편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더해줘야 되고, 그럼 어떤 것들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얼마나 잘 나눌 수 있느냐가 문제를 쉽게 푸는 핵심이 된다. 자, 7번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들이 뭐뭐 있는가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느냐?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마라.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조건이 붙어 있느냐 하니까 만자리와 일의 자리는 숫자가 똑같아야 된다. 같은 수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적용시켜 볼까라는 건데, 많이 풀어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만자리와 일자리가 같은 것부터 따져보기로 했다. 어차피 쓸 수 있는 숫자는 1, 2, 3 세 가지밖에 없을 거고, 만자리와 일자리가 같다고 했으면 우리는 만자리와 일자리에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자 말이야. 그래서 5개의 칸이 있을 때 만자리와 일자리는 같은 숫자가 어차피 들어갈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가면 여기도 2밖에 못 들어갈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칸과 마지막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든 2든 3이든 간에 첫 번째 칸이 1 되면 마지막 칸도 1, 2대도 2, 3대도 3 똑같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무조건 첫 번째와 세 번째 칸에, 다섯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는 3가지가 나올 거다. 3이 곱해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3이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느냐?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얘기했지.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될까? 그래서 아무거나 숫자를 하나 만들어 넣어보자. 예를 들어서 1, 3, 1 같은 거. 이렇게 되면 같은 숫자가 이웃되지도 않았고 1, 2, 3만으로 사용되고 5개면 다 만들 수 있었지.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1, 3, 2 같은 거. 같은 숫자 이웃된 게 없죠. 선생님 문제가 있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지? 얘네들 3개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지만 양 끝에 먼저 배치했던 2랑 같이 이웃해버렸잖아요. 그렇네? 그럼 이것까지 신경을 써줘야겠구나. 근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걸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느냐? 얘네들끼리도 뭐 할 수 있다? 숫자가 같거나 다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한 번 더 나눠서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의 숫자가 같다라고 생각해보자. 두 번째 자리의 숫자와 네 번째 자리의 숫자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총 3가지로 나뉠 거고, 이때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하고는 달라야 된다? 일단 첫 번째하고는 숫자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갔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이나 3, 여기 1 들어갔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2나 3. 그래서 몇 가지의 선택이 생긴다? 2가지의 선택이 생긴다. 이 2가지에 대해서 그럼 여기 숫자가 뭐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 들어갔다면 1, 1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양 끝에 숫자랑은 만날 리가 없잖아. 만자리, 일자리가. 그럼 누구랑만 다르면 된다? 좌우 숫자랑만 다르면 되니까 다시 여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다? 2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의 가지수는 총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2가지.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였냐 하니까 둘이가 같을 때.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둘이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보자. 둘이가 같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칸과 마지막 칸, 일자리와 만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가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 가지가 생길 수 있지? 2가지 생길 수 있지. 왜? 앞에 거랑만 달라야 되니까. 그럼 얼마? 1이나 3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 건데, 1이나 3 같은 숫자가 들어갔다면 네 번째 칸,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될까 하니까 얘랑 달라야 되잖아.
다른 숫자는 2나 3인데 제일 위에 1자리하고도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안 들어가진다? 한 가지밖에 안 들어가진다. 그래서 여기는 3 같은 거 이런 거밖에 못 들어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둘의 숫자가 다르잖아. 그런데 얘네들하고 이웃하지 않으려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숫자도 몇 개밖에 없을까? 한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얘네 둘이가 같다면 두 번째와 네 번째 숫자가 같다면은 이 경우고, 두 번째 숫자와 네 번째 숫자가 다르다면 아래 경우니까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나온 사건 두 가지를 뭐한다? 더해준다. 그래서 답은 총 18가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8번. A, B, C, D, E 5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5자리 문자를 만드는데 B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는 넣지 마라. 그 다음에 A는 세 번째 자리에 넣지 마라. C는 다섯 번째 자리에 넣지 마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할까 하니까 일단 B가 제일 복잡하네요. 그러면 B부터 생각하자. B는 1, 3, 5밖에 못 들어가니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자리. 그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B가 선택 가능한 것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으니까 선택 가지수 2가지. 요 2가지를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데 어차피 B는 1, 3, 5를 무조건 못 들어가는데 A는 3만 금지, C는 5만 금지야. 약간 헷갈린다. 왜냐? 자, B를 한 칸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A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B는 1, 3, 5에 못 들어갔잖아. 그래서 1, 3, 5는 비어있거든.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B가 들어간 자리를 제외하고 몇 군데? 4군데가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A가 어디에 들어갔다면? 5번째에 들어갔다면 C는 B 들어간 곳과 A 들어간 곳 제외하고 3군데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 A가 5번째가 아니라 4번째 같은 데 들어갔다면 A가 4번째 같은 데 들어갔다면 쌤 말로만 계속 하니까 힘든데요. 그래,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B는 1, 3, 5 금지라고 했으니까 B가 여기 들어갔다 치고 그 다음에 A가 세 번째 자리 금지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 C는 5번째 자리만 아니면 되니까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C의 선택이 몇 가지? 3가지의 선택이 나온 거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A가 4번째 자리 같은 데 들어갔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C는 B와 A 들어간 자리도 못 들어가겠지만 5번째 자리도 못 들어가. 그래서 C가 갈 수 있는 선택은 3개가 아니라 몇 개로 바뀐다? 2개로 바뀐다. 그래서 A와 C는 서로 간에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선택 가지수가 바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경우 각각 다 해주는 게 좋다. 자, 그러면 헷갈리는 건 지워놓고, 그래서 우리한테 나뉘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나오느냐? A는 세 번째 자리 금지, C는 5번째 자리 금지란 말이야. 그러면 케이스를 각각 생각해보자. A와 C가 각각 여기 금지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A는 어디 들어갈 수 있다? 5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C는 3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C와 A가 3번째와 5번째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5번째에 들어가 있지만 C는 3번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3번째에 들어가 있지만 A는 5번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C도 3번째에 안 들어갔고 A도 5번째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 그렇게 생각해서 나눠봅시다. 자, 어느 경우든 간에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총 5칸 중에서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그래서 2가지의 경우의 수 곱하기 C가 3번째 들어가기로 정해졌지요. 그러면 고민할 거 없고, A도 5번째 들어가기로 정해졌다. 그러면 고민할 거 없고, 그러면 남은 칸은 몇 칸? 총 3칸 중에서 B가 한 칸 잡았을 테니까 남은 거 2칸. 그래서 B와 E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 곱하기 1가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케이스 4가지. TV 샵 와서 핸드폰 잠깐 진동으로 바꿔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C가 들어가고 5번째 자리에 A가 무조건 들어가는 케이스가 4가지. 두 번째, 5번째 자리에는 A가 들어갔지만 세 번째 자리는 C가 안 들어가는 케이스. 그 경우도 B는 무조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밖에 못 갈 거고요. 자, B가 2가지 갈 수 있을
때 A는 어차피 5번째 자리로 확정됐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고 C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A가 들어갔던 5번째 자리 못 들어가고 3번째 자리에 C가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3번째도 C 못 들어가고 세 칸 중에서 B 하나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선택 가능한 건 두 가지. 자, 여기에 남은 D가 갈 수 있는 자릿수 세 군데 자리 차지했으니까 두 가지 곱하기 E가 갈 수 있는 것 한 가지. 총 8가지의 경우의 숫자. 좋게 나오게 되고. 자, 마찬가지 C가 고정되고 A가 고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B가 할 수 있는 곳 두 가지. 그 다음에 C는 세 번째로 고정되어 버렸으니까 의미 없이 한 가지고 A가 갈 수 있는 곳은 5번째도 아니면서 세 번째도 아닌 곳. 그래서 갈 수 있는 곳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도 8가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A가 5번째 자리로 안 들어갔고 C가 세 번째 자리로 안 들어갔다. 약간 헷갈리니까 잘 들어가요. 자, 그래서 D가 갈 수 있는 자릿수는 마찬가지로 몇 군데? 두 군데가 존재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A는 어디를 못 들어갔느냐? 원래 세 번째는 A 금지인 자리, 그 다음에 5번째 A 안 들어갔다라고 했고 세 칸 중에서 B가 하나 차지했으니까 A가 갈 수 있는 자릿수 두 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C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B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A가 나머지 요 둘 중에 한 군데랑 여기 첫 번째 자리 포함해서 한 군데를 차지했어. 그러면 C가 갈 수 있는 곳은 원래 못 가는 5번째, 그 다음에 안 들어가기로 한 세 번째, 그리고 둘 중에 하나도 뺏겼기 때문에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를 쓸 필요가 없어지고 나머지 D와 E를 배치하는 것부터 다시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해서 8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체 경우에서는 3, 8, 24 더하기 처음에 4가지니까 총 28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열 파트 프린트 첫 페이지의 문제 2번. 남학생이 12명, 여학생이 2명 일렬로 서는데 이때 여학생끼리는 절대로 이웃하지 마라. 그리고 남학생은 항상 이웃하는 사람의 수가 짝수가 되도록 해라 라고 시켰다. 이때 경우의 수가 얼마냐라는 문제인데 문제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꽤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복잡할까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학생은 이웃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여학생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짝수로 서래. 짝수로 서려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여기에 2명 서고 여기에 뭐 한 4명 서고 2명, 4명, 6명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6명 이렇게 쫙 설 수도 있고 가운데에 6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4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명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은 아예 여학생이 제일 바깥쪽에 서고 가운데에 남학생이 12명이 쭉 설 수도 있고 가짓수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 하나하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져주려고 하니까 따져야 되는 개수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 어떻게 풀지? 생각이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까를 잠깐 고민하다가 뒤쪽에 보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가 아니고 경우의 수가 뭐라고 말했다? n 곱하기 12 팩토리얼이라고 말했다. 그래? 숫자를 왜 이렇게 자세히 줬을까? 잠깐만, 근데 12 팩토리얼의 의미가 뭐지? 12 팩토리얼의 의미는 12명이 줄을 서는 방법의 수란 말이야. 근데 마침 보니까 남학생이 12명이야. 아, 잠깐만, 그럼 이거 뭐죠? 일단 남학생 12명 일단 줄 세워놓고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 아하, 그러면 쭉 고민하지 말고 남학생이 12명이 있다라고 먼저 줄을 세운다. 줄을 세우는데 4, 5, 7, 8, 9, 10, 11, 12 잠깐 생각해보자. 이때 여학생이 이런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간다. 여기에 만약 여학생이 들어갔다면 앞에 있는 사람 수가 몇 명? 3명.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 수가 9명으로 한 군데가 홀수로 끊기게 되고 다른 쪽에 여학생이 들어가가지고 맞춰준다고 해도 어딘가 홀수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아하. 그러면 여학생은 처음부터 남학생을 어떻게 쪼갤 수밖에 없다? 짝수가 되는 부분으로 쪼갤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남학생이 짝수가 될 수 있도록 두 명 끊겨 있는 자리.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런 류 문제 풀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이뿐만이 아니라 양 가쪽도 가능하다는 거 신경 써주고. 그러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칸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중에서 아무데나 두 군데만 들어서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남학생이 줄을 서는 방법수 12 팩토리얼에 대해서 걔네들 사이사이에 만들어주는 7칸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자가 들어가주면 되니까 7 퍼뮤테이션 2 곱하기 12 팩토리얼 7 퍼뮤테이션 2는 7 곱하기 6이니까 42 곱하기 12 팩토리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더라. 그리고 순열조합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어떤 생각을 해갖고 풀어나가다가 그게 굉장히 복잡하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는 우리는 여학생을 배치해놓고 남학생을 어떻게 배치할까를 고민했었는데 그러니까 따져줘야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지. 그럴 때는 입장을 바꿔보는 거야. 여학생을 움직이지 말고 남학생을 움직여본다든지 사람을 움직이는 대신 자리를 움직여본다든지 입장을 바꿔보면 문제가 쉽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걸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순열조합 문제 제일 뒷페이지 순열에서 24번 문제. 집합 X가 원소가 1, 2, 3, 집합 Y가 원소 1, 2, 3, 4, 5, 6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조금이라도 칠판에 작게 적어서 밑에 공간을 마련하려고 썼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지요. 여기에 대해서 함수 F는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일 때 아래 두 조건을 만족시켜라 라고 얘기했다. 이때 X의 임의원소 X1과 X2가 만약 다르다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얘기. 자, 순열조합 파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케이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야. 대응이 될 수가 있구나. 1대1 함수라는 소리야. 자, 1대1 함수인데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같다면 그래서 X1을 1, X2를 3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면 1하고 3은 분명히 다르죠. 다른 두 숫자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F1과 F3이 같았다. 예를 들어서 얼마로 같았다? 5로 같았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대응표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여기에 1, 2, 3 있는데 1, 2, 3, 4, 5, 6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1이 5로 같고 3도 5로 같더라. 아하, 즉 둘이 다르다는 의미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았다. 서로 같지 않은 거니까 두 개를 뽑았다는 소리죠. 두 개의 원소를 뽑았는데 그 값이 다르다. 그 값이 같다는 것은 한 군데로 가버려서 1대1 함수가 될 수 없지요. 그 값이 다르게 간다. 즉 fx가 어디로 갔다면 5로 갔다면 얘들이 다르다는 소리는 f3은 5 말고 4 같은 다른 데로 가버려라 라는 그런 설명이 된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위에 있는 거 x1과 x2가 다른 원소라면은 함수값도 다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1대1 함수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최대값이 오고 최소값이 이다. 아하. 우리는 지금 함수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y에 있는 거, 집합 y에 있는 원소들이 나올 거라고 알 수 있는데, 최대값이 5라는 소리는 뭐야? 예를 들어서 2를 대응시킨 값이 6이 나왔다. 그럼 최대값이 5가 나올 수가 없지. 왜? 5보다 더 큰 6이 y값으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값 5, 최소값 2에서부터 뭐를 빼고 생각해라? 1 빼고 생각해라. 그리고 6 빼고 생각해라.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원소가 네 군데의 원소로 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야. 이때 생각 잘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1, 2, 3,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2, 3, 4, 5 중에서 골랐지만 최대값 5는 만들어지지 않았지. 왜? 대응된 녀석이
없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최대값이 5, 최소값이 2라는 소리는 뭔 소리일까? 무조건 2하고 5는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2와 5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어디에? 치역에 들어가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치역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정의역의 개수가 3개니까 치역도 3개가 밖에 못 나올 거고 1대1 함수니까 3개라는 소리인데 2와 5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1과 6이 탈락해야 되니까 치역이 나올 수 있는 게 2, 3, 5가 되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2, 4, 5가 되는 케이스. 요 두 가지의 치역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계산 별로 어렵지 않지요. 1, 2, 3이 2, 3, 5로 가는데 뭐로 간다? 1대1 함수로 간다.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3가지. 거기에 대하여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선택한 거 제외한 거 2가지. 3이 선택한 건 마지막 한 가지니까 한 가지 해서 나오는 가지수 6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 둘을 합쳐주게 될 테니까 가지수는 총 12가지의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합 파트. 조합과 순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순열은 뽑은 다음에 n명 중에서 r명을 뽑은 다음에 줄을 세운다는 점. 그 다음에 조합은 n명 중에 r명을 뽑지만 줄은 세우지 않는다는 점. 자, 그 차이가 있었지. 기본적으로 조합은 다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해내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함수의 조건에 관한 얘기.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한 번만 살짝 짚어보고 가자. 함수 f를 정의하는데 정의역은 x 1, 2, 3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때 공역이 5, 6, 7, 8 이렇게 y로 잡혀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함수 f가 조건 두 가지를 만족시킨다.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킨 게 아니고 따로따로 생각할 거야. 첫 번째 조건은 x1과 x2가 다르다면은 fx1과 fx2가 다르다는 거. 아까 전에 해봤던 조건이지요. 의미는 뭔 얘기다? 1대1 함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녀석은 1대1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같지 않다가 아니고 x1이 x2보다 작다면 fx1이 fx2보다 작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작다는 얘기는 아예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또한 fx1과 fx2도 작다는 얘기는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당연히 위에 걸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작다는 건 같다는 걸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당연하게 1대1 함수라는 얘기도 포함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때 둘 사이에 뭔 차이가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보자. 그래서 되는 걸 하나를 그려놓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F라는 녀석이 지금 X에서 Y로 가는데 이때 누구를 선택해서 갔느냐? 예를 들어서 5, 6, 8이 선택되어서 갔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럴 때 만들어지는 녀석이 뭐가 있겠지? 하니까 1, 2, 3 있고 여기에 5, 6, 7, 8에 대해서 1이 5로 가고 2가 6으로 가고 3이 8로 가는 이 케이스도 성립할 거고 또 다른 것들도 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 1, 2, 3이 5, 6, 7, 8에 대해서 1이 6으로 가고 2가 8로 가고 3이 5로 간 케이스. 이 경우도 5, 6, 8 세 가지가 선택되었던 케이스. 또 하나 좀 더 만들어 보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더 만들어 보면은 이번에는 1이 8로 갔고 2가 6으로 갔고 3이 5로 갔고 이런 케이스들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자 밑에 거 생각해보자. x1이 x2보다 작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f1이 아니요 1은 x1에다가 1을 넣었다 생각하고 x2가 2였다고 생각하면 1이 2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 1이었다 2였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거로 따지면 f1이 얼마야? f1이 5였고 f2가 얼마? 6이니까 원하는 녀석을 성립하거든. 그래서 위의 녀석도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녀석도 요거는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두 번째 케이스
1을 집어넣었다. x1이 1이었다. 그리고 x2가 예를 들어서 3이었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f1의 값은 6이 나왔지만 f3의 값은 5가 나왔지. 어떻게 되었다? 만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은 성립할 수가 없는 꼴이 되더라. 밑에 형태에서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 1 집어넣고 3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1은 8로 갔는데 3은 5로 갔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 3이지만 똑같이 어떻게 된다? 8에다가 5가 되니까 얘도 만족하지 않게 되더라. 그러면 언제 만족하고 언제 만족 안 하게 되지를 잠깐 생각해 본다. 그래서 대응표의 형태로 생각하지 말고 이 녀석을 숫자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해보자. 숫자 형태로 표현해 보면은 첫 번째 형태는 1이 5로 가고 2가 6으로 가고 3이 8로 갔지. 그러면 간 것들만 각각 적어보자. 그러면 1이 간 녀석이 5, 그 다음에 2가 간 녀석이 6, 그 다음에 3이 간 녀석이 8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두 번째는 1이 간 녀석이 6이니까 6, 2가 간 녀석이 8이니까 8, 그 다음에 3이 간 녀석이 5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지. 세 번째 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1이 간 녀석이 8, 그 다음에 2가 간 녀석이 6, 3이 간 녀석이 5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5와 6과 8을 뭐하고 있다? 순서를 바꿔가면서 마음대로 줄 세우고 있구나. 그래서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1대 함수의 케이스는 뭐로 가면 된다? 줄 세우기하고 똑같으니까 퍼뮤테이션, 순열의 개념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만족시키는 거는 누구 때문에 안 되더라니까? 얘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뭐 때문에 안 됐었지? 6하고 8하고 비교해서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됐으니까 얘 때문에 안 됐었지. 마찬가지로 8과 5 때문에 안 됐었지. 되는 건 누구밖에 없었다? 5, 6, 8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숫자 형태로 나타내보게 되면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다는 녀석은 무조건 대응된 숫자들도 어떤 식으로 작은 쪽에서부터 큰 쪽으로 나열되듯이 쓰는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뒤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지.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기였고 조합은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였잖아. 그런데 쌤, 이 경우는 순서대로 쭉 쓰고 있는 거니까 순서가 상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자, 위쪽 거랑 다시 비교해보면 위쪽 거는 숫자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지. 그러나 밑에 녀석은 어떻게 된다? 제일 작은 수가 제일 앞에 있는 수밖에 없고 제일 큰 수가 제일 뒤에 가는 수밖에 없다. 강제적으로 순서가 고정당해버리잖아. 순열은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 녀석은 순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고정당해버리니까 순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밑에 케이스는 뭐가 되느냐?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면 되니까 4 퍼뮤테이션 3이라면은 밑에 쪽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4 컴비네이션 3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15번 같이 봅시다. 두 집합 A에서 B로 가는데 A는 원소가 1, 2, 3, 4, B는 원소가 1부터 9까지 저렇게 되어 있다. 이때 함수 F, A를 정의역으로 B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A의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다면 FA가 FB보다 작아야 된다. 앞쪽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뭐 하고 있는 얘기다? 이 녀석은 조합을 써라는 얘기다. 조합을 써라는 얘기. 그런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홀수래. 너무 귀찮은 게 나왔네요.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항상 순열조합 경우의 수의 문제의 파트는 귀찮은 게 나오면 뭐하라는 소리다 각각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생각해보자. 숫자 몇 개다? 4개다. 4개가 합쳐서 홀수가 된대. 어떤 게 있지? 자, 고민하지 말고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1, 2, 3, 4였다면 이 홀수 나오나? 합치면 10, 짝수 나오네요. 얘는 안 되네. 그런데 1, 2, 3, 5라면 홀수 나와, 짝수 나와. 홀수 나오지. 위에 건 왜 짝수 나왔고 밑에 건 왜 홀수 나왔을까? 중요한 건 뭐냐?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다? 짝수라는 거. 그러면 홀수가 2개 더해지면 짝수를 보고 홀수가 3개 더해지면 뭐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홀수가 4개 더해지면 짝수를 끄고 홀수가 5개 더해지면 홀수 나온다. 그래서 홀수는
홀수에 더해져야만 홀수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더하는 건 4개잖아. 4개인데 여기에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된다. 홀수가 홀수에 있으려면 홀수 자꾸 하니까 좀 웃기네. 자, 뭐가 웃겠니? 홀수. 농담이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는 홀수가 몇 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그리고 홀수 3개다 짝수 하나. 그럼 요거 더해서 홀수 나올 거고, 홀짝 더해서 홀수니까 홀수 되겠지. 요 케이스가 있을 거고, 하나 더. 홀수가 혼자 있고 거기에 짝수가 3개 있는 경우. 그렇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더라. 여기까지 나누면 이제 별로 어려울 거 없죠. 홀수가 3개래. 그러면 함수 f의 정의역에 있는 4개의 원소가 지금 9개로 바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9개 중에서는 홀수가 몇 개 있다? 1부터 9까지 5개. 그 다음에 짝수가 4개 있으니까 홀 5개. 아이고, 미리 뽑아놓고. 짝수 4개 있으니까 홀 3개 뽑는다는 것은 그냥 뭐 하자? 홀수가 3개, 처음 홀수 중에서 홀수 3개를 뽑았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몇 개 중에서 5개의 홀수 중에서 3개의 홀수를 뽑고, 여기다가 다시 4개의 짝수 중에서 1개의 짝수를 뽑자. 그러면 5 컨비네이션 3은 5, 4, 3 곱하기 3, 2, 6, 10까지. 10 곱하기 4 컨비네이션 1은 4개 중에서 1개 뽑히니까 4가지밖에 없지요. 4에서 40까지. 홀 짝짝짝 나온 경우는 5개의 홀수 중에서 1개 뽑으시고요. 4개의 짝수 중에서 3개를 뽑으세요 라고 했고, 5개 중에서 1개 선택하는 방법이었고, 날 번째 5개고, 4개 중에 3개 뽑는 방법이란 건 4개 중에 1개 버리는 방법이니까 4개 똑같더라. 몇 가지? 20가지. 2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therefore, 그러므로 40 더하기 20이라서 값은 60까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문제 풀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고, 조합에서 제일 헷갈리는 것은 이거, 얘가 왜 조합이 나오고 얘가 왜 순열이 나왔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 덤으로 시간 날 때 로또의 1등 당첨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거야. 수업은 여기까지만.